안녕하세요.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의 의료법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이 이제 생활 속의 의료법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의료법에서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한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이제 출제 범위를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49회부터 실시되는 시험 범위고요. 의료법에서는 총칙, 법으로 따지면 이제 의료법 제1장 총칙이죠. 1장 총칙에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의료인, 제3조 의료기관 여기서 나올 텐데요. 제2조와 제3조 내용이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번 의료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해당 법조문들을 같이 한번 봤고요. 의료인은 제2장이죠. 그리고 의료인은 첫 번째로 이제 제8조 결격사유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정신질환자라든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의료 관련된 법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제10조 응시 자격 제한도 가끔 나올 수 있고요. 15조 진료 거부 금지 부분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17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17조 진단서에 관한 부분이요. 진단서는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서 환자한테 이 사람만 주게 되어 있고요. 17조 진단서에 관한 사항은 시험 문제 꼭 나올 거예요. 그리고 19조 정보 누설 금지, 20조 태아 성간별 행위 등 금지, 21조가 또 아주 출제되기 좋은 조문이 바로 21조 기록 열람 등에 관한 거여서 어느 범위까지는 본인 아니어도 서류를 가지고 증빙하면 환자의 그 기록들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게 제21조에 나와 있어서요. 17조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게 21조 기록 열람 등입니다. 의료인에서 제2절 권리와 의무에서 제22조 진료 기록부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도 이 부분은 어떤 사항까지도 기록하는지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의료법은 다 해당 조문들 제1장 총칙 빼고는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보셔야 되는 사항이세요. 네. 그리고 제3장 의료기관, 그리고 네 번째 제5장이죠. 4장은 우리 치과위생사 의료관계법규 시험 범위는 아니어서 4장은 안 보셔도 돼요. 신의료 기술 평가에 관한 제4장은 여러분 범위가 아니고 4번의 의료 광고는 법에서 제5장 의료 광고고요. 5번 감독에 관한 부분,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인증 기준 방법, 이런 사항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3장 의료기관과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까지 쭉 시험에 나올 부분들, 해당 조문들을 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의료법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쭉 1장, 2장 의료인에 관한 사항까지 쭉 봤고요. 33조 처음 시작하는 의료기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이 의료기관이에요.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3조 내용도 시험에 나올 부분입니다. 33조 개설인데요. 의료인은 의료법,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이 응급환자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호, 33조 제1항의 3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4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제5, 그 밖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5가지여서 우리 의료관계법규 5주에 선다여서 딱 문제 내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33조는 다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법조문 내용들은 나중에라도 쭉 한번 해당 조문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 3항을 보시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사원론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누구에게 신고하고 개설해야 하는지 제4항을 보시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예요. 그래서 의원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종합병원, 병원급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항이에요. 33조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항은 40조 내용이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 기록부 등의 이관에 관한 것인데요.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40조 제1항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제2항 사항이 또 여러분 혹시 출제됐던 바가 있는데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이나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누구한테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2018년도 35회인가요? 네네. 2018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42조에) 관한 사항도 의료기관의 명칭 어떻게 하는지 제1항 의료기관의 제1항 보시면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호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거. 대표적으로 병원보다 위급이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그냥 병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상급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인데 병원 명칭을 써요. 상위가 하위 이름 쓰는 건 상관없는데 하위가 상위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 사항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에서는 제2절 법인이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48조부터 시작하는 의료법인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기출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제48조 의료법인 설립 허가인데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서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2항 의료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되겠고요.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4항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사항.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설립허가 다 시도지사고 제3항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48조 아주 중요하고요. 이 법인에 관해서는 48조, 49조, 50조, 51조 이 4개 조문을 아시면은 의료법인에 대한 문제는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의료법인은 5인 이상 제48조의 2죠. 48조 2는 신설된 거고요. 의료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그렇죠? 의료법인에 입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49조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도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조도 문제, 국시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민법의 준용입니다.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사람을 세워서 법인을 한 건데 재단법인은 재산을 모아서 법인을 설립한 그래서 의료법인에 대한 거는 의료법 이해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민법에 무슨 법인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요. 51조 설립허가 취소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딱 오지선에 딱 맞는 그런 문제죠. 네. 제1호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2호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요. 제3호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제4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해서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그리고 제5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그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48조부터 51조까지를 다 아시면 의료법인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다 풀 수 있으세요. 다음으로 제 5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4장 신의료기술평가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제 5장 의료 광고에 관한 부분인데요. 의료 광고는 제 56조 의료 광고 금지 부분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어떤 사항들이 의료 광고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제 56조에 나와 있고요. 56조의 제 1항, 제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 광고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부터 14호까지 쭉 광고하면 안 되는 사항들인데요. 평가를 받지 아니한 제1호 보시면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하면 안 되고요. 환자의 제2호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그런 내용의 광고는 하시면 안 되고 제3호 이거 뭐 여러분 치과병원 다니시는 데에서도 이런 광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여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퀴즈 댓글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치과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거 있나요? 하는 거. 의료 광고 하시려고 하면은 치과 원장님한테 이 법조문 의료법 제5장 의료 광고 제56조 의료 광고의 금지에 관한 이 56조 사항 좀 말씀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셔야지 아주 현명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은 벌금이나 영업정지 받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병원의 렌탈 기계들 다 사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다 렌탈인데 치위생사들이나 이런 간호조무사분들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 렌탈 비용 이런 거 다 내셔야 되는데 영업정지 1, 2개월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제4호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5호 다른 의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안 되겠죠. 제6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도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제7호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도 하시면 안 되고 제9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제10호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안 되는 상태인데 거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11호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하시면 안 되고 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확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그리고 제14호 각종 상장, 감사장,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가능한 경우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계보건기구와 협력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가능하네요. 인증, 보증, 표시한 광고는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 밖에 제15호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금지되어 있어서요. 대통령령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57조상 의료광고 심의 받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심의 받는 내용은 제1호, 2호, 3호, 4호, 5호 어느 광고 매체에 사용하는지 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심의 유효기간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이런 문제도 출제되는데요. 57조도 여러분이 쭉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제 8호에 나와 있네요.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의료 광고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업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의료 광고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56조 의료 광고의 금지라든지 57조의 의료 광고의 심의에 관한 사항 이 두 개 조문만 아시면 되세요.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건의사항들이 좀 있었어서 제가 특정 주차 때 이제 목소리 안 나오는 줄 알고 각 반의 이제 과 대표들한테 급하게 연락한 적이 있는데 괜찮다고 해서 제가 다른 걸로 동영상, 영상 강의를 교체하진 않았는데요. 또 이상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할게요. 제 6장 감독 부분인데요. 감독 제 6장도 꼭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58조, 58조의 2, 58조의 3, 58조의 4, 요 정도까지, 네. 58조의 5, 이의 신청까지에서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개 조문 정도 더 한다고 하면 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부분 여러분 한 6개 조문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58조 의료기관 인증이죠.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제3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58조의 이 내용 보시면 인증위원회 구성인데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보건복지부 차관이에요.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을 하는데요.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58조 2의 제3항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이어서 시험 문제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58조의 3이 좀 중요한데요. 의료기관 인증 기준 및 방법이에요.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해서 제1호, 2호, 3호, 4호, 5호 제1호 환자의 권리와 안전, 제2호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제3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제4호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인증 기준은 마지막에 제5호 환자 만족도도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인증에 관한 거는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인증 받으면 인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하느냐?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조건부 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라는 이 사항들 기출문제에 나오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 정도까지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58조의 4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신청인데요. 누구에게 하느냐라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58조의 5 보시면은 혹시나 인증이 불인증으로 이제 판결이 나오면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58조의 5 제2항 보시면 이의 신청은 평가 결과 또는 인증 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30일 이내 기간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제6장 감독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65조예요. 65조를 쭉 보시면요.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예요. 여러분 어렵게 또 우리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입학해서 3년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고 국시 통과해서 치과 위생사 면허를 받았는데 면허 취소받고 취소되고 재교부하고 받고 이런 거 네, 조심해야 되겠죠. 네. 제1항 보시면 면허 취소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던데 제1호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제1호가 뭘까요? 결격사유. 우리가 이번 시간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 이야기한 게 제8조 결격사유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이나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의료 관련 법규에 대해 관련된 법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면제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1호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면허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 판결 중간에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예요. 제8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면허 취소하여야 되고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면허 취소 사유가 해당된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취소되고요. 면허증 대여안 해준 경우에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제5조는 삭제가 됐고요. 5호죠. 5호. 그리고 제6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겠습니다. 네, 면허 취소되면은 여러분 우리 수원여자대학교 취의생과 다시 입학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네. 우리 학교를 다시 다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면허증이 다시 재교부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다시 면허증을 재교부하게 돼 있는데요. 그 사항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에서 본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이 아까 그 제3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교부 1년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할 수 없는데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그런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면허증 재교부 받을 수 없고요. 제1항 4호 면허증 빌려준 경우요. 그리고 6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런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교부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신해철 담당했던 주치 면허 취소 처분 받았죠. 3년 이내에는 의사 면허 재교부하지 못해서 3년간은 의사생활 쉬어야 되죠. 3년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도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사형 선고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3년이면 거의 끝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의료법에 관한 여러분 의료관계법규 국시문제에 나올 만한 해당 조문은 지금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쭉 다 찍어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고요. 생활 속의 의료법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중간고사 관련된 시험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10분간 쉬고 우리 또 2교시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